금융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계엄 사태 직후에 12월 한 달 동안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 4조 원 주식을 순매도했고요. 올해 1월에도 9천억 정도 가까이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게 이제 시대착오적인 계엄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도 하셨었는데요.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내 소비도 극도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작년 12월에 소매 판매액 지수를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을 했고 이게 21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영업, 저소득층의 삶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금융당국의 대응이 좀 단기적인 사후 대응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가계부채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주셨는데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내로 하겠다고 정했고 그리고 3단계 스트레스 DSR도 7월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보면은 정작 증가율 상한선만 정하고 이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좀 걱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기본 원칙이 총량의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내에서 관리한다. 그걸 은행과 협의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를 합니다. 대신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공급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은행 자유를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한번 좀.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는 이 후속적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현재 제도를 그냥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예.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정책 대출이 있죠. 디딤돌, 버팀목 대출 같은 것들. 그 지난해는 55조 원 규모로 공급이 됐는데 올해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매년 1월쯤에 정해지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황이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그 부처 간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예, 곧 저희들도 정할 생각입니다. 예. 국토부랑 얘기가 그럼 잘 되고 있다. 예, 일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쯤 그러면은 제시가 가능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달 중에 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자세히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의 방향, 내용 이런 거는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국토부랑 지금 어느 수준까지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명확하게 언제쯤 제시가 가능하신 건지 보통 1월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늦어지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중 은행들이 이제 대출 관리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 정책 대출도 가계 대출에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경상성장률 내에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범위 내에는 정책 대출이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요약을 해서 답변을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정책 대출도 기금 국토부에서 하는 거 그리고 저희들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거 포함해서 뭐 지난해 수준 정도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는 2월 내로 발표 가능한 건가요? 그런 목표로 지금 협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성과로 홍보가 됐던 대환대출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최근에는 좀 얘기가 많이 되면서 좋은 성과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최근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이용이 있었고 그 속도는 아무래도 조금씩 둔화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저희도 줄고 있다로 파악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아마도 지난해 가계대출 많이 늘고 그러면서 아까 금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은행들이 이제 그 양도 줄여야 되는 문제, 금리도 좀 높이고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비교해가지고 전환 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부분이 조금 덜 유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궁금해서 은행 쪽에다가 직접 소통을 좀 해봤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수요 자체가 준 건 아니다. 이용자의 수요 자체가. 수요는 여전히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금융기관들의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근데 총량 규제에 묶여가지고서는 이걸 못 풀고 있다. 얘기를 드려보자면 우리 금융당국 쪽에서 대환을 너무 많이 받으면 취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충분하게 자유롭게 대출을 주지 못해서 한마디로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목표랑 가계 대출 관리라는 목표가 이제 충돌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있다라고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얘기를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대안대출이라는 게 다른 은행 거를 자기 은행이 결국 대출을 해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간의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거는 저희들이 또 자기들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에 대한 저희들이 좀 가이드를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비해서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또 대출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목표 중에 하나가 서민들 부담을 완화해야 되는 건데 이 대출의 양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목표를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그게 정책이 충분한 그거는 결국은 자 전체 양을 저희들이 그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는 은행별로 자기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연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짤 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그 대환 대출을 통해서 다른 은행 걸 받아올 부분도 사실은 감안해서 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획을 짜놨는데 그거를 사실 상반기 굉장히 많이 밀어냈다 그래 대출을 해놓은 상태고 끌어온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 그걸 못 지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은행들은 갈아타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취지가 저도 대환대출에 성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부담을 낮춰주는 목표와 그리고 전체 양이 그렇다고 해서 그 늘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늘어나는 부분 간에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올해는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물론 맞습니다. 대환만 하게 되면 결국은 영향이 없을 텐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은행 전체 총량을 해놓고 개별 은행별로 어떻게 가겠다 하는 부분도 사실은 업무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 대환은 빼주게 되면은 이 체계 자체가 좀 흔들립니다. 자, 나중에 예,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치 의원님. 네. 질의해 주세요.